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한 차례 또 오르면서 그야말로 이제 자영업자들의 부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걱정은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또 좀 예. 어려울까요? 사실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이게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0.25%가 올랐다 할지라도 이게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3.5%예요. 네. 이 3.5%라는 게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체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7차례 연속으로 올라갔고 14년 3개월 만에 최고 금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점을 2021년 8월은 0.5%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이게 3.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비율로는 7배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게마다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어떤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건 저는 필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일천한 일감으로는 인플레이션은 가장 최악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는 돈만큼 인플레가 되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반면에 서민들이 지금 이 이자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름값은 사실 유류세 인하 때문에 겨우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전기, 수도가스, 이 공공요금도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근데 고금리의 고물가 지금 다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분명히 가게에 전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고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어떤 그 요금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생산 비용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예. 그만큼 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렇죠. 악순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을 분산하자. 예. 두 번째는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정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예. 어려운 어떤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 만기를 연장할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구정인데요. 저희들 예. 설날에 진짜 물가가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런 어떤 물가 대책 회의를 같이 함께 했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글쎄 너무 힘드니까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등 주택 628채를 보유한 이 빌라왕을 앞세워서 8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빌라왕의 배후가 드러났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요새 이게 뭐 깡통 전세 그다음 빌라왕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는데 네. 예. 사실 기존에는 옛날에는 그냥 빌라왕이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하고 그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동시 진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 어떤 사기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우리는 김모 씨가 빌라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모 씨가 바지 빌라왕인 거예요. 허허. 그 외에는 신실한 사람이 예. 이 김모 씨를 흔히 말해서 이용하고 있고 이 김모 씨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다른 말로는 다단계 빌라 형태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저 전세 세입자예요. 그럼 네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네. 저 얼마 정도 더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을 2억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언의술로 저를 속이겠죠. 2억 이상, 2억 2천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뭐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편의상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2억 2천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이 빌라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데 거의 흔히 말해서 이렇게 자본이 없는 어떻게 보면 바지 빌라왕들한테 이걸 2억에 매도하다 보니까 그 2천만 원 수수료는 이러한 어떤 그 관계자들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가지고 가고 2억 2천만 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2억 정도 되는 집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경매를 한다 할지라도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서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 빌라왕이 어느 정도 좀 더 많다는 속보도 있어요. 뭐, 다단계네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제주도의 빌라왕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서도 이렇게 보증을 들었을 때 원래 구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먼저 예. 돈을 갚아주고 그렇죠. 이 사망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망하니까 상속이 누구한테 진행되는지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돈을 못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 제주도 사건도 있고 김모 씨라는 어떤 또 사건도 있고 지금 사건도 있어서 사실상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더 많은 바지 빌라왕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발본 세권에서 네. 이런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건들은 이런 사기 사건들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 그것도 막아야 되지만 일단 경찰이 지금 확인한 것만 피해자가 37명에 80억 원. 네네. 이분들은 도대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대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HUG라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만들겠다. 1.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사망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망하면 사실상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되는 부분은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돌려질 수 있도록 만듦과 동시에 이분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주택 자금이라든가 신속한 어떤 그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밝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화제 미스터 트롯 이번 2죠. 이번 방송에서는 온라인 응원 1주차 투표 결과도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번 투표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네. 이렇게 펼쳐진 건데 네. 거기에 참여한 국민이 지금 171만 6천여 명입니다. 네네. 이 정도의 투표가 이루어져서 1위가 장구의 신 박서진 씨, 2위가 10살 어린이 황민호 군, 3위가 대학부 화로보이스 박지현 씨, 4위가 제도전 현역부 안성훈 씨, 그리고 5위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 씨.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번 방송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차지한 팀은 유소년부였는데요. 예. 정말 발랄하고 깜찍한 매력을 맞아요. 뽐냈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수업 끝났다. 놀러 가자.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왔어요. 친구 만나 콜라 한잔 우리와 함께 여행 가도 즐겁게 살아갑시다. 부자가 왔어요. 친구 만나 우유 한잔 즐겁게 살아갑시다. 한 번뿐인 자, 지금 보면은 저 박성온 군. 대단하네요. 예, 그 유소년부에서 박성훈 군이 이제 오프닝 처음에 흥부자라고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 순간에 그 소리가 귀에 딱 꽂히면서 야, 이게 어떻게 어린이 소리인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유소년부가 사실은 5명 다 잘했거든요. 네. 실수도 안 하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2명만 붙었는데 그 2명 안에 박성훈 군이 들어가고 그리고 송도현 군도 들어갔는데 송도현 군도 진짜 내추럴 본 트로트 DNA가 혈관에 흐르는지 어린 나이에 정말 구성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마스터 예신 미의 주인공이죠. 김용필 아나운서가 속한 이 직장부에서는 재즈 트로트라는 또 생소한 장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1, 2, 3.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댄서랜드 춤추는 카바레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어질 것만 같은 느낌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후후후후후후 아무 해피엔딩 너의 흔들리는 스텝 춤추는 카바레 롬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나를 사로잡아봐 오빠랄 것 같은 기분 세 박자 네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사랑하고 싶어 너. Ladies, welcome to Mr. Trot 2.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자, 지금 보면은 뭐 노래는 대부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게 네. 재즈 트롯이라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재즈 트롯 같은 거. 반응은 당연히 좋고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장수가 용장도 아니고 뭐 지장도 아니고 운 좋은 장수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재즈 트로트를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 게임에 져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할당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 무대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고 강렬한 무대가 많잖아요. 그중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무대라니까 이게 차별성이 돼가지고 예. 오히려 이분들한테 좋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사실은 실수 없이 다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2명만 붙었는데 아이고. 일단 마커스 강이 놀라운 저음으로 지금 이 무대를 통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고 예. 그리고 김용필 씨가 역시 또 안정되게 무대를 소화해서 예.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데스매치 하거든요. 1대1. 예, 글자 그대로 데스입니다. 죽음의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데 네. 절반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매치가 되면 수많은 안타까운 드라마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들이 펼쳐지는데 그렇겠네요.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